자, 그런데 이 와중에요. 대선 백서가 있네 없네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김치민 평론가님? 네, 일단 대선 패배 책임론이 주로 이제 문재인 정부, 특히 청와대 인사들에게 많이 그렇게 향했는데, 그러면 네. 진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결국에 대선 백서를 냈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또 나온 것이죠. 근데 대선 네. 백서라는 게 사실은 있었다라고 하는 게 또 지금 나오는 내용인 것이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 반성 이런 부분은 또 빠져 있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 백서를 포함해서 현재 벌어지는 논란은 네. 문재인 정부가 낮은 지지율을 물려져 가지고 정권 교체를 당했는 거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해서 정권 교체를 당했냐,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사실 저는 이것이 양측의 말이 어느 정도 다 맞는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 직전에 여론의 흐름을 보면 이미 정권 연장 쪽에 동의하는 여론조사 응답자는 40%가 조금 안 됐었고요. 그리고 네. 정권 교체 쪽은 50%가 넘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재명 대표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청와대 인사라든지 정권 핵심부 쪽의 책임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또 나중에는 또 어떤 흐름이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40%를 조금 넘어가는 말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선방하는 지지율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이후로 좀 발목이 잡혀서 그 지지율을 밑도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결국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공동 소유의 비유로 하면 이것은 총유에 가깝다. 어떤 지분을 굳이 따질 것도 없고 분할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어느 쪽이 더 겸허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이걸 수습하고 극복을 해서 다시 당을 반석에 올려놓겠다. 이 얘기를 하는 쪽이 더 명분을 쥐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른바 명문 충돌의 대명사가 돼버린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문제. 이현정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저는 어려울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공천이요? 네, 네. 임종석 전 실장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친문의 어떤 대표 주자격 같은. 왜냐하면 지금 친문에서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있고요. 임종석 전 실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유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제 이번 총선이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공천하는 선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이 민주당을 온전히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지난번에 뭐 의석은 많았지만 당내 반면에 비명계도 많고 본인의 어떤 이 체포동의안도 가결시키고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석이 좀 줄어들더라도 온전히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고, 그렇다면 본인의 반대하고 본인의 어떤 이 대권 도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세력은 이미 이번 총선 과정을 통해서 걸러내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깃발을 들 수 있는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은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괜히 공천해서 나중에 국회 들어와서 머리 아프니 이미 그 전 단계에서 사실은 공천을 주지 않는 것이 타당한 판단이다. 아마 그렇게 해서 이 논란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천을 둘러싼 이렇게 명문 갈등이 잘 수습될 수 있을지 둘러봐야겠습니다. 자,